그러니까 뭐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각자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더 이상 공개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겠다. 대신 선거 결과는 모두 대표의 책임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장동혁 대표가 면담 마치고 나오는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고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자들 질문에도 다음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는데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소장파 입장에서는 그냥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노선 변화 없을 것 같아서 중단하겠다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대한감의료가 그동안에 냈었던 입장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표정과 어울려서 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는 대충 예상이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강성 지지층들을 안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라고 하는데요. 선거는 49대 51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과 말만으로 도 강성 지지층들은 이미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장 대표의 입장을 납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뭐 서울과 부산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서울과 부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도 확장적인 그 입장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도 나갔던 것이고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도 당무감사위에서 한 30명 정도는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팀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두를 유임시켰거든요. 그때의 장동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에서 비공개 면담이었습니다만 내부에서 했던 얘기가 소장파 의원들을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도 무시할 수 없다,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특히 또 이제 노선을 갑자기 바꿨을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파급력이 있는 젊은 보수층이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렇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노선 변화는 없을 것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참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과 미래 의원들도 이제 각자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정치 상식적으로 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과연 이분이 지금 상식적인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아니 세상에 어떤 정당이 10대, 20대들만 지지율 갖고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결국은 지지층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빠져나갈 걸 두려워해서 계속 그것만 가겠다? 그러면 이 세상의 중도층들의 어떤 이걸 하지 못하면 선거는 그렇습니다. 단 한 표가 많아도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지금 뭐 계속 지지율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10대, 20대 그 사람들 무서워서 그냥 노선 전환 못 한다고요? 그러면 중도층들은 어떻게 확보를 해요? 그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지지율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것인데 글쎄요. 저는 참 이거를 과연 뭐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 쳐더라도 당내에 있는 이 지도부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네.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지켜봤고 정치를 취재해봤지만 결국은 승부는 중도 싸움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누가 중도 확장적인 선거를 하느냐 이거는 뭐 불문율이잖아요. 선거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는 무시하고 그냥 강성 지지층만 계속 끌어안고 가면 그야 뭐 일부 소수 정당으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죠. 그럼 집권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집권을 하지 않겠다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선거를 이기지 않겠다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당이 아니죠. 시민단체죠 그냥. 오늘 나온 여론조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이고요. 국민의힘이 21%로 갤럽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민주당은 반면에 3%포인트가 올라서 46%를 기록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중도 무당층이다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지난주보다 무당층 비율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 당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 최고위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지지율이 오른 상황인데 이 지지율 결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국정 수행 지지율과 어느 정도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사실 저희가 뭐 자세하게 분석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 내부 당내 당권 다툼이나 계파 갈등에 따른 분열과 자중질환 이런 모습이 조금 무당층이나 중도층에게 볼성사납게 보이고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장동혁 대표 아까 저는 그 말이 그러니까 예.
강성 지지층을 달래고 가야 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좀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도 확장이나 외연 확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그들은 끌고 가야 된다라는 표현인 것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준 세력이 그 강성 반탄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어쨌든 직전 대선 후보였고 선수도 훨씬 높은 정치 선배지만 선수도 낮고 정치 경력도 짧은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반탄파의 노선을 선명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지층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또 그들이 또 온라인상에 조직된 화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세력들에 둘러싸인 우리 에코체인버 효과라고 하죠. 같은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뭉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 갇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들과 절연해서는 자신의 핵심 코어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절연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끌고 가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